자, 우선 박수 치고 시작합시다.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는데 진짜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박수를 치고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늘 1월 10일 2023년 1월 10일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한다. 당국이 제도를 손본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직 이 기사에는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걸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 두 가지만 되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요거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사주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맞아요. 자기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걸 자사주라고 해요. 그런데 신문기사 보면 어디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잖아.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야. 자기 회사 주식이나 그 회사 지분을 뭐 추가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엄밀한 말로 자사주는 아니에요. 자사주는 그 회사, 즉 법인이 갖고 있는 그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식을 샀다, 개인이 자사주를 샀다는 원래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어서 쌓아놓은 돈,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돈 내에서 자사주를 살 수가 있어요. Y스트릿 주식을 Y스트릿이라는 법인이 사면 그게 자사주죠. 우선 Y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시다. 자사주를 왜 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너네 회사 뭐하냐,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하냐.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 폭락할 때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이게 살 수 있는 물량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기간마다. 근데 하루에 이걸 다 써도 된다. 그래서 비중을 그냥 풀어줘 버렸어. 주가 방어 하시라고. 주가 방어 용도로 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같은 말이기는 한데 조금 세부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주주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주주 가치를 높인다라는 우리가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분자는 순이익이 되겠고 분모는 주식 수가 될 테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어때요? 이 가치가 낮아지겠죠. 근데 분모가 작아진다, 주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주당 순자산, 주당 순이익은 커지는 효과가 나겠죠. 다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정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원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럼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 근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 그러면 팔아가지고 M&A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설비 투자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운영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자사주를 싸게 많이 산 기업들이 21년도부터 많이 팔았어. 그 또 사장님들이 보면 야, 지금 우리 주식 사야지, 우리 주식 이거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잖아. 그거 갖다가 뭐 신규 설비도 도입하고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임직원 인센티브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쌀 때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사서 나중에 직원들한테 보너스 그냥 급여로 주는 게 아니라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상여금, 지급료 이렇게 목적이 나오기도 해요. 스톡옵션이랑 다른 거예요. 스톡옵션은 그 사람이 이 회사 주식을 10,000원이면 10,000원, 15,000원이 10,000원에 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한 3,000원대야. 근데 우리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게 보여. 근데 조금 스톡옵션은 좀 낮은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넌 한 2,500원에 10,0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되는. 그럼 이걸 나중에 주가 안 오르면 행사를 안 하면 돼. 말 그대로 딱지니까. 복권 같은 거니까. 근데 만약 주가 오른다, 10,000원 갔다, 행사를 하는 거지. 그럼 4배를 버는 거죠. 그게 이제 스톡옵션이고, 이 자사주를 주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그냥 회사가 상여금을 주식으로 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핵심이기도 한데 경영권 방어 목적입니다. 사실은 뭐 주가도 방어하고 주주가치도 높이고 재원도 마련하고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고 한데 자사주를 통해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자사주에 없는 두 가지. 하나는 그쵸? 그리고 배당.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뭐예요? 이 법인이 들고 있는 그 법인의 주식이다 보니까 투표를 할 때 나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결권이 없고 회사의 돈을 배당을 해주는데 다시 회사가 받는다? 하나만 하잖아. 그래서 이 의결권과 배당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권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의결권이죠. 근데 자사주를 의결권이 되살아나도록 마법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A라는 회사가 자사주 한 1000주를 갖고 있어. 그게 지분율로는 한 10% 정도가 돼요. 엄청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사주를 전체 발행 주식수의 40%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 1000주 중에 400주가 자사주인 회사도 있다니까. 그런 회사들을 왜 갖고 있는지는 좀 이따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10%에 대한 의결권이 없죠. 근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40%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머지 60%의 주주들이 뭉치면 어때요? 이 회사 최대 주주보다 더 높은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사주가 10%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뭉쳐봐야 50%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결권이 없는데 B라는 회사에 이 10%를 매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어떻다? 이 의결권이 얘한테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최대 주주가 B 회사랑 친해. 혹은 이 B 회사가 아들 회사야. 가족관계 관계 회사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호적이겠죠. 그러면 없던 10%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어떤 케이스들이 많냐면 얘도 자사주가 있고 얘도 자사주가 있을 때 서로 매각이 아니라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일종의 그 매매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KT랑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 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서로 교환을 합시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통신과 뭐 자동차 아니면은 AI 개발, 뭐 인터넷 개발 능력과 뭐 금융 뭐 이거를 조합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부활을 한다?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너 나 지켜줘. 나도 너 지켜줄게. 서로가 백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지분을 섞는다는 의미는 흔한 말로 피를 섞는다고 해요. 이제 혈맹이 된다. 전쟁 나면 우리 지켜줘야 돼. 우리 혈맹이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업들도 피를 섞는 과정이 이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한 20, 30%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야, 저거 10%는 뭐다? 회사의 자산이요. 회사의 자산. 내가 회사의 주인이고 1%를 갖고 있어도 소액주주도 그 1%만큼 회사의 주인인데 40%를 가진 최대 주주가 10%라는 회사의 돈으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봤을 때 어때요? 야, 저거 자기들끼리 그냥 구중궁궐을 구축하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사주 마법의 1단계,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해요. 우리 그 인적 분할이라는 거 들어봤죠? 물적 분할은 밑으로 떼어내는 거죠. 100% 자회사로. 그리고 나서 이걸 상장을 하든지 외부 투자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밑으로 100% 자회사로 떼어내는 거고, 인적 분할은 이렇게 옆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를 갖고 있었던 주주다. 그러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물적 분할은 A, B, 약간 수직 구조고 인적 분할은 A, B 수평 구조입니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위에 주주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인적 분할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이 회사를 A와 B 회사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있겠죠. 뭐 30%를 가진 사람도 있고 3%를 가진 사람도 있고 10%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자사주가 10%라고 칩시다. 자사주 10%.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A와 B로 나뉘게 되면은 옆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B 회사도 30% 가진 사람, 3% 가진 사람, 10% 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눠서 갖는 거예요. 이 회사 지분율과 저 회사 지분율이 똑같아요. 자, 근데 자사주는 어떤 개념이냐? 이 회사가 들고 있었던 이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럼 기업을 나누게 되면 자산을 나누는 거예요.
뭐 Y스트릿을 나눈다. 그러면 방송 부문, 뭐 인터넷 부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 같은 거는 방송 부문으로 가져가고, 뭐 컴퓨터라든지 서버 같은 거는 인터넷 부문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는 자산이니까 어느 한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이건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자사주를 다 A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럼 어때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자사주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 회사는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존속, 이거는 존속이고 이거는 신설이에요. 근데 신설될 때는 일종의 유상증자 개념이에요. 증자 개념으로 똑같이 주주들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지분율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주가 배정이 되겠죠. 똑같이 자사주도 10%를 갖게 되겠죠. 근데 이 10%를 B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A사가 B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사주가 다 A사로 갔으니까 A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B사의 신주가 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얘의 10%를 갖고 있는 구조. 그럼 어떻게 된다? A회사가 B회사를 10%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요 지분을 A사에다가 뭐 현물 출자를 하고 A회사의 신주를 더 받으면 이 30%가 50%, 6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지주사로 만들어버리고 홀딩스의 뭐 대표이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얘를 지주사로 만들고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직 구조가. 이게 일종의 자사주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결권이 없는 걸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버리면 자사주에 대해서 지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자사주 관련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고 올해 업무 계획에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을 할 거다.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마법,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사주 마법을 부리지 못하도록 어떤 방향,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해명 자료는 냈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 근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융위의 입장,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즉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검토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맞다. 근데 그게 올해에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계부처 기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히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된다? 소액주주들. 1,400만 개인 투자자들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바뀔 거는 같다. 다만 구체적인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할했을 때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해 주는 거. 자사주에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를 배정하는 걸 금지를 해야 아까와 같은 자사주 마법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 자동으로 소각되는 거. 이거 우리도 거버넌스 관련해서 많은 출연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거의 자동으로 소각이 된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소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그거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자기 회사 주식,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아니면 운영비로 쓰던가, 거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최대 주주가 그런 거예요. 야, 그거를 왜 소각하냐? 소각하면 그거 다 돈 아니야? 주가 올라서 뭐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소각을 해야만 아까 주당 순이익 같은 거, 주당 순자산 같은 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서 가장 좋은 건 최대 주주 30% 갖고 있는 회사, 뭐 시가총액이 1조 원이야. 그러면 3천억 원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은 4천억이 될 수도 있고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이걸 M&A를 할 때 훨씬 더 큰 부를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자꾸 막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고 사이클 기업이 많으니까 위기를 대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완충 자본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잉여금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죠. 그리고 배당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당은 뭐가 들어요? 세금이 들잖아. 15.4% 배당 소득세가 듭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배당을 매년 얻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맞아서 세율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대주주들이 야 배당하지 마. 나 어차피 배당 많이 받아야 세금만 많이 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 대신에 소액주주들도 많이 요구를 해요. 차라리 배당하지 말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시라. 그럼 우리도 세금 안 내고 EPS, BPS가 올라가니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이거를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메리츠 금융그룹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빵 떴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꼼수 부리지 않도록 하고 자동으로 소각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가치가 올라간다. 오케이.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작용과 반작용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들은 비용이 세이브되는 방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것도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제 최대 주주가 많이 하니까 그러면 자사주 매입 아예 안 한다고 그럴 텐데 또. 그래서 이제 절충점이 필요한 겁니다. 소액주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양보를 해서 좀 타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한 방에 다 소각하십시오는 못하겠지.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그건 너무 커지니까. 근데 대신에 뭐 몇 년에 걸쳐서 앞으로 소각하십시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부담은 커질 테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뇌피셜로는 지금부터 혹은 앞으로 언제부터 매입하는 자사주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소각하십시오라고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절충안을 찾는다고 해서 자사주를 100을 매입을 했을 때 100을 다 소각할 필요는 없고 한 50만 소각하십시오. 의무적으로. 50은 선택.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입 시에는 100% 자동 소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단기 시세 차익만 먹고 빠지려는 사람들은 뭐 주당 순이익이고 주당 순자산이고 기업의 가치고 뭐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아마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주라도 나의 자산이고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회사가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자사주 매입 소각. 작년 8월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도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100만큼을 매입하고 10만큼만 소각하고 막 찔끔찔끔하는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자사주를 소각한 회사.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회사가 진짜 회사 돈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회사들입니다. 여기가 찐이에요.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주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가치를 높여주려고 마인드가 되어 있는 회사들. 자, 반대로 요거는 21년 6월에 나온 이데일리 기사인데 숨겨진 자산.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해. 자사주가 많은 회사들 보면은 조광피업, 자기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 대비 46.6%예요. 자사주가. 이게 21년도 기준입니다, 여러분. 부국증권, 일성신야 막 40%가 넘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거의 진짜 뭐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높을걸. 이 회사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대주주 지분율이 약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40%, 50% 이렇게 안 되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막 꼴랑 막 1, 20%야.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만큼 갖고 있어갖고 우리 회장님 지켜드려야지. 누구 돈으로? 회사 돈으로. 누구 돈으로? 주주들의, 전체 주주들의 돈으로 우리 회장님을 지켜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 회사 최대 주주 지분율이 지금 한 15%밖에 안 돼. 소액주주들이 다 뭉치면 경영진을 갈아엎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이건 우리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 30% 이르는 자사주를 다른 회사랑 교환을 해버려. 그래서 그 회사가 의결권을 막 행사해줘. 백기사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사주가 많아도 이걸 자산으로 생각한다. 주주들에게 돌려줄 거다. 소각하면서 주당 순자산, 주당 순이익을 높일 거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 회사가 또 언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적정선이라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자사주 비중이 한 10%인데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쓸데없는 자산, 그러니까 유휴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막 ROE, ROIC, ROA가 뭐예요?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자산 대비, 투자받은 돈 대비, 투자하는 돈 대비 리턴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익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형편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사주를 한 30%, 40% 갖고 있어. 자, 근데 이거를 뭐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이지만 삼성, 현대, 네이버 이런 데랑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뭘 전략적으로 제휴하겠다.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좋고 나쁘고 뭐 적게 있어서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항상 그걸로 뭘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하나 생각해 봅시다. 포스코그룹, KB금융그룹, 메리츠, 미래에셋, 하나, 신한, 뭐 메리츠 금융지주 있죠. 이 중에 이른바 오너가 있는 회사, 절대적으로 이 회사가 지켜주려고 하는 우리 회장님, 물려받을 아드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포스코는 뭐예요? 옛날에 거의 국민주로 불렸죠. 그래서 뭐 최대주주가 뭐 국민연금이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회장님이 최대주주가 아니야. 회장님은 전문 경영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KB금융 마찬가지고 여기도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윤종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분 별로 없어요. 그냥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 있죠. 여기 김용범 부회장이 얼마 전에 3프로TV 나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정호 회장이 나는 내 지분 내 자식들에게 경영권으로 물려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내 승계 구도를 고민하지 말고 기업 가치 높이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경영자, 이런 최대 주주가 없는데 진짜 존경스러운 거죠. 하나금융도 마찬가지,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거의 여기는 뭐 지배주주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많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 하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최대 주주, 오너, 또 그 사람이 경영진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배력이 확고해야 되고 그걸 이제 금과옥조처럼 떠받치고 살았었어요. 왜냐면 회장님이 안 계시면 경영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경영을 잘하는 회사. 22년도 같은 경우에 KTNG 주가 좋았잖아요. 배당도 많이 하고 주주 환원 많이 하고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지배주주가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그 전문 경영인이 많은 주주들의 견제 감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연임을 하려면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주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메타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구글, 구글 알파벳. 그런데 최대 주주가 뭐 회장님이고 CEO고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 블랙록이라든지 자산운용사, ETF 운용사들이 거의 다 최대 주주예요. 아니면 연기금 같은 데들이 대주주고. 그래서 지배주주 하나만 목맬 필요는 없다. 진짜 선진 지배구조는 잘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주들의 대리인을 잘 써서 그 대리인이 모든 주주들의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주주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게 선진 지배구조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하는데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지배구조 그게 그냥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오늘도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